최고의 비주얼을 자랑하지 않을까. 정말 설레거든요. 서사가 미쳤어요. 너무너무 좋아해서 와, 연기가 미쳤고 소름이 쫙 돋는, 그냥 웃겨요.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구독자분께서 저의 인생 드라마 탑 10을 알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컨텐츠를 준비한다고 댓글을 달았었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다른 컨텐츠들을 먼저 쭉쭉 찍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렸거든요. 진짜 죄송하고, 그래서 진짜 성심성의껏 제가 이렇게 간단한 줄거리부터 제가 좋아하는 이유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추천하는 드라마들 중에 안 본 게 있으시다거나 이러시면 한번 꼭 가서 보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일단 제가 좀 간과한 점이 있는 게, 제가 드라마에 미치는 사람이라는 거 그걸 간과했습니다. 그래서 10개를 정하는 게 일단 애초에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면 제가 제 인생 드라마로 정하는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드라마를 정말 많이 좋아하고 진짜 많이 보는데 병이 하나 있거든요. 마지막 화까지 못 보는 병이 있어요. 제가 마지막 회를 열심히 챙겨봤다? 그러면 진짜 제 인생 드라마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는 드라마들은 끝까지 완벽하게 본 드라마들이라는 거. 두 번째 조건, 2번 이상은 정주행을 했다는 거.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드라마는요, 수상한 파트너라는 드라마입니다. 아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볼 수 있는 플랫폼은 왓챠랑 웨이브입니다. 로그라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로그라인이란 드라마 전체를 한 두 줄로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그러니까 이 두 줄을 읽으면 이 드라마의 전체를 읽을 수 있게 설명을 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읽어드리면, 기억상실로 결정적인 순간을 무한 반복하는 살인자와의 쫓고 쫓기는 스릴러이자 남녀 주인공의 아주 웃기는 로맨틱 코미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등장인물이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기소 성공률 1위 노지욱 검사가 나옵니다. 변호사가 뽑은 최악의 검사예요. 왜냐? 봐주는 게 없거든. 되게 유명해요. 그리고 은봉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죽어라 노력해서 이 사법시험을 통과해서 사법연수원에서 남자친구가 생겨요. 희준이라는 남자친구가 생기는데 그 남자친구가 글쎄 바람이 나버려요. 은봉이 치를 떨죠. 사법연수원에서 되게 유명해요. 지나다니면서 죽어라 어째라 막 이런 말도 하고 다니고. 죽여버릴 테니까. 은봉이가 성격이 좀 가만히 있는 성격은 아니에요. 어느 날 은봉이가 잠깐 편의점 갔다 온 사이에 이 남자친구가 은봉이를 찾아온 거예요, 집에. 근데 은봉이는 몰랐지. 왜냐면 자기 편의점에 있었으니까. 갔다 왔는데 자기 집에 남자친구가 죽어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유력한 용의자는 누구죠? 은봉이죠. 그래서 은봉이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면서 피고인과 검사로 노지욱을 만나게 돼요. 두 사람은 지도검사와 시부수습검사로 만났던 이력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악연이었거든요. 티격태격 앙숙 케미를 자랑을 하다가 노지욱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피고인과 그런 사이로는 만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만나버리죠. 은봉이는 아닌데 아니라는 증거도 없고 자꾸 상황적인 정황 증거는 다 은봉이가 가리키고 있으니까 은봉이가 억울하게 몰려있던 와중에 노지욱이 유일하게 믿어줍니다. 그럴 사람이 아닌 걸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노지욱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용의자를 풀어주게 돼요. 기소를 기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노지욱이 검사 옷을 벗게 됩니다. 엄청 잘 나갔던 이 검사가 갑자기 이 여자로 인해서 삶이 본인이 생각지도 않았던 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은봉이는 자신이 힘들 때 유일하게 믿어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마음 한켠에 이 노지욱을 품고 은인이다 이런 생각으로 품고 지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이제 같은 변호사 팀을 꾸려가지고 진범을 찾아가는 이야기인데요. 일단 이 수상한 파트너라는 거는 법정물이라는 그 스릴 넘치는 이야기도 가져가되 되게 재밌는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노지욱이 꾸리는 변호사 팀, 그 인원들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팀원들끼리 케미가 너무 보기 좋고 그 말장난하는 거를 보는 재미를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쓸 때도 그 인물들끼리 티키타카를 굉장히 중요하게 쓰는 편인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잘 살려져 있는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지창욱 배우님 나오는 드라마를 안 본 게 거의 없는데 여기가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비주얼을 자랑하지 않을까. 제 친구가 내가 뭐 추천할 것 같아 했더니 가장 첫 번째로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자주 얘기하고 또 그 친구는 제가 꼬셔가지고 같이 정주행을 또 했거든요. 수상한 파트너 무조건 있겠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합니다. 명장면을 제가 하나씩 다 꼽았는데 이거는 조금 설레는 명장면인데요. 처음에 은봉이가 그렇게 막 좋아할 때는 노지욱이 좀
밀어내거든요. 근데 이제 노지욱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내 마음을 받아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널 좋아할 수만 있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너를 좋아하게 내버려 두란 얘기야. 기다릴게. 천천히 와. 정말 설레거든요.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명장면이에요. 꼭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드라마는요. 초면에 사랑합니다 라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를 보실 수 있는 플랫폼은 웨이브입니다. 로그라인 먼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미친 걸까요? 두 여자를 사랑하고 있어요. 내가 나쁜 걸까요? 이 남자를 속이고 있어요. 얼굴도 모르는 남자와 얼굴을 속이는 여자의 아슬아슬 이중생활 로맨스. 입니다. 일단 등장인물을 말씀드리자면 이 TNT 모바일의 본부장 도미닉은 측두엽에 손상이 있어가지고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안면인식 장애를 앓고 있어요. 걸림돌이 딱 느껴지시죠? 아무래도 본부장 자리에 있는 사람이 결함이 있잖아요. 굉장히 위에 있는 사람들이 뜯어먹고 싶을 것 같은 그런 결함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걸 숨긴 채로 어떻게 유지를 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유지를 하냐면요. 도미닉 본부장이 병원에서 딱 나왔을 때 다른 사람들 얼굴이 다 뭉개져서 보이거든요. 뿌옇게, 모자이크처럼. 지금 이렇게. 근데 한 명만 명확히 보이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정갈희라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누구냐면 도미닉 본부장의 비서입니다. 맨날 똑같은 머리에 똑같은 가디건에 똑같은 신발을 신고 다녀요. 그래서 이 특징들이 너무 선명해서 도미닉 본부장은 이 정갈희의 얼굴이 그대로 보여요. 그때부터 도미닉 본부장은 정갈희한테 굉장히 의지를 하게 되고 많은 도움을 받죠. 그러다가 큰 집안들끼리 결혼을 이렇게 맺어주잖아요. 그런 자리가 생긴 거예요. 도미닉 본부장한테도. 그래서 그 맞선 자리에 도미닉 본부장이 나가는데 이때 이 정갈희 비서는 친구들이랑 클럽에 가려고 오랜만에 좀 꾸몄어요. 빨간 가디건을 벗어 던지고 그랬는데 이 맞선 상대가 누구냐면 베로니카 박이라고 영화계의 큰 회사의 상속녀? 이런 느낌인데 정비서랑 인연이 있어요. 정비서의 전 상사거든요. 베로니카 박은 마음에 드는 남자가 생겨버려요. 그 남자 때문에 맞선을 나가고 싶지도 않고 나갈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정비서한테 그냥 대뜸 전화해서 나 못 나간다. 네가 알아서 해결 좀 해달라. 이렇게 통보를 해버려요. 본부장 혼자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정비서는 이제 그 화려한 옷차림으로 막 가서 도미닉을 딱 만나는데 자기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를 여자처럼 대하지도 않고 막대했는데 되게 친절하게 여자를 대하듯이 의자 빼주고 이렇게 하니까 본인이 갑자기 그 순간에 확 욕심이 나요. 처음에는 재미삼아 반가워요. 베로니카 파크예요? 하면서 갑자기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맞선녀로 위장을 해서 그 맞선을 진행하게 되죠. 근데 정비서는 사실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낼 생각으로 갔지만 점점 너무 매력을 뿜뿜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도미닉 본부장이 푹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서 정비서랑 베로니카 박이랑 너무 비슷한데 전혀 다른 사람이고 이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도미닉 본부장은 두 여자를 좋아하나 보다. 자기가 미친놈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정갈이도 정갈이 나름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부장이 좋아지고 본부장한테 여자로 다가가고 싶고 정비서로는 그게 안 되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짓말이 커져요. 그러면서 이제 진실이 드러나고 두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내용들이 담긴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의 명장면은 너무 명확하게 있어요. 정갈이가 이제 자신의 존재를 밝히려고 해요. 자기는 사실 정비서다 얘기를 하려고 만나기로 했는데 이미 도미닉이 눈치를 좀 채버리고 와서 나한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이 병이 당신한테 장난거리로밖에 안 보였어? 라고 하면서 차갑게 매정하게 떠나버리고 정갈이는 막 우는 그 장면이 있어요. 너무 슬프거든요.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게 정말 명장면이거든요. 그 장면만 계속 본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로코 장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쾌한 씬들이 많아요. 재밌고 베로니카 박도 상당히 똘끼 있는 여자여가지고 그 세 명의 캐릭터가 다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면에 사랑합니다도 진짜 추천합니다. 그 다음 드라마는요.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김선호 배우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김선호 배우님을 보고 시작한 드라마였거든요. 로그라인을 보면 한국이 실리콘밸리에서 성공을 꿈꾸며 스타트업에 뛰어든 청춘들의 시작과 성장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박혜련 작가님의 드라마들은 거의 대부분 서사가 미쳤어요. 인물들의 서사 보는 재미가 최고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이 스타트업에서는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김선호 배우님이 맡으셨던 한지평이라는 캐릭터에 서사가 몰빵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이 한지평이 마지막까지도 너무 아픈 손가락이라는 거?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못했다는 거.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저처럼 이 서브남에서 허우적거리셨던 분들 꽤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너무 속상합니다. 한지평 인물들을 보면 서달미, 남중, 남고, 공대 나와가지고 여자도 모르는 남도산,
전형적인 성공한 남자의 편집형 이렇게 나오는데 서사를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어릴 적에 달미의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돼요. 달미한테는 인재라는 언니가 있는데 인재는 엄마 따라가고요. 달미는 아빠랑 살거든요. 근데 이 엄마가 부잣집 새아빠랑 재혼을 해요. 그거를 듣고 달미가 엄청 속상해요. 서러워하는데 이 원덕 할머니가 그런 달미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진정한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때 당시에 어린 지평이를 원덕이 유일하게 좀 걷어주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집에서 지평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평이한테 할머니가 부탁을 합니다. 달미한테 편지 좀 써줄 수 있냐. 주변을 막 이렇게 보다가 얘 어때요? 도산 1호래. 이러면서 그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그게 달미한테 엄청난 위로가 되고 힐링이 돼요. 이제 막 세월이 지나서 편지 속 도산이랑도 연락이 끊기고 아빠의 힘으로 좀 성공해서 온 인재를 다시 만나게 돼요. 지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나 도산이랑 연애 중이다. 잘났다. 자기도 지금 스타트업 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자랑을 막 하고 말을 하는데 인재가 그래요. 그래? 무슨 행사 있는데 거기에 데리고 와. 데리고 가겠다고 말은 뱉어놨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잖아요. 여기저기에서 막 찾기 시작해요. 달미가 그걸 이제 원덕이 알게 되고 타이밍 좋게 지평이가 이제 성공해서 할머니 핫도그 가게를 찾아가거든요. 지평이한테 이제 부탁을 하죠. 남도산 좀 찾아달라. 또 아주 운명적으로 삼산택이라는 이름으로 친구들이랑 회사를 차려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남도산이 한지평 회사한테 투자를 해달라고 지원을 했었던 거죠. 그 메일을 발견하면서 이제 남도산을 찾아서 달미와 만나게 되고 한지평은 멀리서 지켜보게 되고 이러면서 펼쳐지는 얘기들인데 청춘들의 성장 드라마? 제가 스타트업 분야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모르는 거를 알게 되니까 재밌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남도산이랑 한지평의 케미가 여자 주인공의 케미도 좋지만 둘의 티격태격 케미를 모아놓은 집이 있어요. 쇼워드는 무지개가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갖고 싶. 제정신이에요? 진짜 여러 번 봤어요. 명장면을 꼽자면 달미랑 도산이가 힘을 잃어가지고 눈길이라는 서비스를 만들거든요. 눈길이라는 서비스가 뭐냐면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서비스예요. 한지평은 팀의 멘토거든요. 멘토로서 굉장히 차갑게 얘기를 해요. 이런 부분에서는 투자 받기 힘들고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뭐가 어렵고 사실 그건 원덕이 눈이 점점 안 보여지는 과정을 도산이가 알아서 그 눈길 서비스를 계속 진행을 했던 거거든요. 지평은 처음에 몰랐죠. 나중에 도산의 입에서 듣게 되고 할머니 눈이 많이 안 좋아요. 그 할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의 죄책감에 막 울면서 할머니한테 안기는 씬이 있거든요. 할머니, 할머니. 와, 두 배우님의 연기가 미쳤고 이건 서사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몰입이 더 가능한 것도 있겠고요. 할머니와 지평이의 관계성 진짜 뭉클하고 그리고 여기서 명대사까지 하려고 하는데 많은 여러분들이 위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좀 위축되어 있는 달미한테 해주는 원덕의 대사거든요. 달미야, 넌 코스모스야. 아직 봄이잖아. 천천히 기다리면 가을에 가장 예쁘게 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마.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급해질 때도 있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헷갈릴 때도 있고 나는 언제 도대체 성공하나 생각하게 되는데 이 말이 굉장히 팍 오더라고요. 각자만의 꼽히는 시간은 다른 거니까 스타트업 추천합니다. 근데 한지평 캐릭터에 너무 빠지면 엔딩이 조금 아쉬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인 드라마는 좋았습니다. 네. 그 다음 드라마는요 여러분 킬미일미입니다. 이거는 진짜 안 보신 분 없게 해주세요. 보실 수 있는 플랫폼은 왓챠랑 웨이브에 있습니다. 로그라인 읽어드릴게요. 7개의 인격을 가진 재벌 3세와 그의 비밀 주치의가 된 레지던트 1년차 여의사의 버라이어티한 로맨스를 그린 힐링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있고요. 다중인격을 소재로 한 드라마예요. 그래서 다중인격 드라마만 봤지 사실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본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무거운 소재잖아요. 근데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 설정으로 너무 무겁지만은 않게 풀어나가는 게 저는 좀 좋았던 것 같고 이 인격들을 여러 개 겪으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들 어쩌다가 인격들이 그렇게 나뉘게 된 건지 그 인격들을 다시 융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울고 웃고 그럴 수 있는 드라마거든요. 하도연이라는 본체가 있어요. 재벌 3세고요. 역시나 회사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결함이 있죠? 이거를 되게 숨겨야 하는 위치예요. 그래서 붙이기 위해서 비밀 주치의를 고용하게 되고 그게 바로 오리진이라는 이제 막 1년차 다른 의사인데 하도연이 알아봐요. 저 사람은 나를 좀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하게 되고 인격이 누구누구 나오냐면 신세기라는 되게 센 인격이 하나 있고요. 계속 자살 시도를 하는 안요섭이라는 인격이 있고 나 안효섭
자살 지원자. 안 좋은 인격을 견뎌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쌍둥이 인격 안요나 있고요. 아 졸라 짜증나. 그만 좀 불러 이 기집애야. 행복한 기억을 갖고 있던 페리박, 아따 그냥 이은비 그냥 지랄을 했으니까 환장하겠네 아주 그냥. 고민형 맨날 들고 다니는 나나라는 인격이 있거든요. 얘 이름이 나나. 지성 배우님이 너무 잘 소화를 해주셔서 매 캐릭터마다 눈빛이 좀 달라요. 그래서 편하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차도현은 엄청 열심히 살았어요. 그 인격들을 견뎌내면서 혼자 고군분투를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이제 오리진이라는 의사를 만나서 이 인격들을 융합해 나가기 위해서 상담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담은 이야기인데, 둘의 러브라인도 러브라인이지만 차도현의 이야기가 엄청 마음이 쓰이고 이겨내기를 응원하게 되는 매력이 있던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명장면, 차도현이 이제 부탁을 합니다. 비밀 주치의가 돼달라. 하지만 오리진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좋은 제안이 왔어가지고 그거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계속 죽으려고 시도하는 요섭이라는 인격이 나와서 오리진한테 전화를 걸어서 나 죽을 거야 이런 걸 암시를 해요. 그래서 오리진이 와서 끌어내려가지고, 요섭이 나와 있으니까 안에 차도현이 gat혀있는 거잖아요. 지금 차도현 일어나라고, 정신 차려, 막 울면서 때리면서 그 안에 인격을 계속 깨우려고 해요. 원래 본체의 인격. 정신 차려. 정말 죽고 싶어? 그게 차도현 씨 진심이야? 그래서 이제 차도현이 오리진으로 인해서 인격이 깨어나면서 눈빛이 싹 바뀌어요. 차도현입니다 말하면서 두둥겨 우는 그런 씬이 있거든요. 차도현입니다. 거기서 이제 드라마 킬미힐미의 의미가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무거운 소재를 너무 무겁지 않게 풀어내서 좋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마냥 가볍게 표현되지도 않았어요. 적당히 후회 없으실 거예요. 이건 진짜 후회 없을 거예요. 이것 또한 3번? 4번 봤나? 볼 때마다 재밌고 볼 때마다 마음 아프고 그래요. 킬미힐미도 진짜 꼭 보세요. 꼭. 그 다음은 너의 목소리가 들려. 이것도 나케렌 작가님 작품이고요. 보실 수 있는 OTT 플랫폼은 팡, 왓챠, 웨이브 이렇게 3곳에 있습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그때 당시에 엄청 히트했던 드라마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로그라인 먼저 읽어드릴게요. 속물 국선 전담 변호사 장혜성과 사람의 마음에 있는 신비의 초능력 소년 박수하, 다른 생활선의 차관우가 만남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흥미진진하게 그린 드라마. 이고요. 몇 년이 지나고 봐도 촌스럽지가 않아요. 법정물 중에 저는 감히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민준국 너무 무서워. 그때 당시 좀 어렸지만 지금도 봐도 무섭던데요? 그리고 막 옛날에 그런 생각 막 해봤잖아요. 사람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저 사람 속마음은 뭘까? 막 이런 거 궁금했는데, 그게 이제 현실이 된다면? 이라는 내용이다 보니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명배우님들이 너무 잘 소화를 해주셨고, 그래서 몰입이 깨질 틈이 없이 계속 18부작을 달렸던 느낌? 민중국이 얽힌 서사가 있는데, 민중국이 교통사고로 위장을 해가지고 이 박수아의 아버지를 죽이거든요. 그 트럭에 같이 타고 있던 사람, 수아. 어린 수아인데, 민중국은 당연히 수아도 죽여야겠죠. 목격자잖아요. 죽이려고 하는데 그 순간 뒤에서 어린 혜성이거든요. 혜성이가 이제 그걸 찍고 막 도망을 가요. 그래서 민중국의 목표가 갑자기 혜성이로 바뀌죠. 근데 민중국이 잡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어디 가서 말하면 죽일 거다, 엄청난 협박을 하고 돌아갔는데, 수아가 증언을 못해요. 왜냐면 충격 때문에 실어증에 걸려서 말을 못하고, 이제 막 써서 저는 다른 사람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하는데, 엄청 큰 사고를 당한 그 어린애가 막 그런 말을 하는데 어느 누가 그걸 믿어주겠어요. 신빙성을 완전 잃어버려요. 그런데 증인으로 혜성이 오게 되고, 여기에 사진 있어요. 이것도 증거가 안 되나요? 엄청난 큰 역할을 해서 이제 민중국이 거기서 자기가 못 빠져나올 것 같으니까 막 흥분을 해가지고 숨통을 막 졸라버리거든요. 널 죽일 거야. 10년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혜성은 국선 전담 변호사가 돼요. 근데 옛날에 그 정의롭던 혜성은 없고 대충대충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수아가 자기 친구가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그 담당 변호사를 보니까 혜성인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엄청 찾았던 혜성. 근데 자기가 생각했던 옛날에 그 혜성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실망을 하게 되고, 혜성을 만나서 내 친구 범인 아니다 얘기해요. 그걸 어떻게 믿냐? 자신의 능력을 말해주거든요, 혜성한테. 제가 생각한 이 너목들의 명장면은 여기예요. 이 능력을 말하면서 혜성과 혜성의 속마음을 똑같이 읽는 수아, 둘의 말이 오버랩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렇게 노려보면 없던 증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라도 한다니? 그러면서 이제 벙쪄 있는 혜성한테 난 다른 사람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 그게 증거야. 이렇게 딱 말을 하는, 난 다른 사람 마음을 읽을 수 있어. 그게 증거야. 아주 소름이 쫙 돋는 명장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믿어요. 수아를 믿기로 하면서 옛날에 그 정의로웠던 혜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리고 민중국이 출소를 하거든요. 혜성이 죽이려고 다시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키기 위한 수아에 대한 내용들이 막
펼쳐지고 둘의 러브라인, 또 엄청 매력적인 도연과 관우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언제 봐도 너무 재밌는 드라마입니다. 법정 드라마 최고. 너목들도 혹시나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가서 봐보세요. 그 다음은요, 그해 우리는입니다. 그해 우리는은 웨이브랑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고요. 로그라인을 읽어드리자면, 함께해서 돌아오고 다시는 보지 말자로 끝났어야 할 인연이 10년이 흘러 카메라 앞에 강제 소환되어 펼쳐지는 청춘 다큐를 가장한 아찔한 로맨스 드라마. 인데요. 전교 1등과 전교 꼴등을 붙여놓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찍는 국연수와 웅이로 등장을 해요. 제 이름은 최용이에요. 제 이름은 국연수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EBS에서 있었던 다큐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는 남학생과 남학생 다큐였던 것 같은데 하이틴 드라마고 첫사랑에 대한 이미지적인 풋풋함, 일상적인 사랑 이야기라서 많은 분들 되게 잔잔하게 힐링하는 드라마로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둘이 처음에는 막 티격태격하고 막 서로 안 좋아하는데 집중력이 그거밖에 안 되냐? 집중력이 그밖에 안 되냐? 지내게 되면서 서로 끌리고 스며들고 서로의 첫사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다큐가 그때 당시에는 유명하지 않았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이게 역주행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둘의 친구였던 지용이가 PD거든요. 그리고 특집편을 좀 제작하게 되면서 너네 둘 같이 촬영을 하자. 어쩌다가 또 둘이 그걸 촬영을 같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둘이 다시 만나서 펼쳐지는 그런 사랑 이야기. 과거에 연수한테 웅이는 굉장히 또 큰 존재였고 웅한테도 연수가 굉장히 큰 존재였는데 연수가 자기도 모르게 웅이와의 현실을 비교해오면서 키워낸 열등감이 결국은 이별을 하게 만들었고 그게 또 쌓였던 웅이도 나중에 만났을 때는 틱틱대게 만들었죠. 명장면하고 명대사가 진짜 많다고 생각하는 드라마거든요.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느낄 것 같고 엔딩이 오늘 추천드린 드라마 중에 유명해지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설레고 막 귀엽고 그런 느낌? 저는 배우들 그림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은 했는데 이 드라마가 최고지 않았나. 여기 명장면 너는 어떻게 지냈어? 그 궁금했던 말을 뒤늦게 진심으로 뱉는 서로 쌓아뒀던 감정을 또 다시 터트리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우리 이거 맞아? 그저 그런 사랑한 거 아니고 그저 그런 이별한 거 아니잖아. 우리 잘 지냈냐고.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말할 수 있잖아. 우리 어떻게 지냈어? 어떻게 지냈어 너? 상당히 명장면입니다. 원래 잔잔한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건 잔잔하면서도 재밌어요. 그래서 좀 끝까지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꼭 봐보세요. 진짜 힐링됩니다. 그 다음 드라마는요 여러분, 멜로가 체질입니다. 보실 수 있는 플랫폼은 티빙하고 넷플릭스입니다. 이병헌 감독님이 직접 쓰신 대본이죠. 그 특유의 코믹적인 요소, 대사가 느껴지고 이병헌 감독님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완전 취향 저격이 아닐까 싶은데요. 로그라인 읽어보면 30살 여자친구들의 고민, 연애, 일상을 그린 코믹 드라마. 이렇게 완전히 간단하게 써있고요. 똘끼 가득한 드라마 작가 임진주, 싱글맘이고 드라마 제작사에서 일하는 팀장 황한주, 다큐멘터리 감독이고 남자친구와 사별한 후에 좀 힘들게 살고 있는 이은정, 이렇게 3명의 친구하고 또 이들의 각자의 짝이죠. 능력도 있고 인정도 받는 드라마계의 유명한 PD 손범수, 정봉희님이 맡으신 안재홍 배우님이 맡으신 세 친구 사이의 우정 이야기 너무 재밌고요. 각자 인물들에 집중되어 있는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보는 재미가 있고 그냥 웃겨요. 피식피식 웃게 되는 드라마? 그래서 저는 이거 틀어놓고 막 방 청소도 많이 하거든요. 처음 볼 때는 집중해서 물론 봤지만 틀어놓고 딴짓하기 되게 좋은 드라마라고 해야 될까요? 예능 보듯이? 그렇고 남자친구랑 사별한 은정이라는 친구가 죽으려고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걱정돼서 이 은정의 집에서 다 같이 모여 살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거든요. 보조작가로 처음 일하던 진주도 손범수라는 PD의 눈에 딱 띄게 되면서 메인 작가로 데뷔를 하게 되고 한주는 열심히 같은 드라마판에서 일하면서 도와주고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많이 나왔다? 손석구 배우님이랑 이학주 배우님이 전 여기서 너무너무 기억에 남거든요. 내가 왜 결명자차 마시는 줄 알아요? 눈에 좋아서? 고소해. 안아줄까요? 당신이 날 왜 안아? 안으면 포근해. 뇌리에 너무 박혀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충격? 대사 읽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처음으로 대본집을 읽었던 드라마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명장면 하나 뽑자면 은정이 이제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숨기고 살다가 어느 순간 친구들 모여있는데 딱 서가지고 나 힘들어 라고 유일하게 터놓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가 진짜 명장면. 나 힘들어. 너네한테 한 말이야. 힘들다고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감동적인 요소들도 많다. 그래서 독특하고 매력적인 캐릭터들과 거기에 스며든 일상 이야기, 생각이 많고 힘든데 웃고 싶다, 생각 없이 드라마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멜로가 제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드라마는 여러분 49일입니다. 2011년도 작품으로 조금 된 작품인데 얼마 전에 다시 봤거든요. 하나도 안 촌스러워요. 이틀 만인가? 20부작인데 다시 정주행을 했습니다. 로그라인 읽어드릴게요. 행복의 정점에서 삶과 죽음의 경기에 서게 된 여자가 다시 이승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세 사람의 눈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이야기. 인데요. 한국 판타지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 시초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신지연은 세상 물정 모르고 엄청 해맑아요. 왜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약혼녀에다가 엄청 절친한 친구들, 그리고 자기한테 사랑 막 퍼부어주는 부모님들까지 엄청 완벽한 환경에서 살아온 그런 친구인데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요.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딱 떨어지거든요. 신지연이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을 스케줄러라고 표현하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 나는 저승사자가 아니라 스케줄러야. 스케줄러? 얘기를 해줘요. 49일 안에 자신을 생각하면서 흘리는 눈물 3방울을 받으면 살아서 돌아갈 수 있어요. 49일 안에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세 사람을 찾는 거야. 당신을 생각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그 증거물이야. 순도 100%, 눈물 3방. 신지연이 처음에는 3방울?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자신이 간과하고 있었던 현실들, 뒷이야기들을 영혼의 상태로 보게 되면서 좌절감에 빠지고 죽는 거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가슴 아픈 사람들이 많고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영혼의 상태로 돌아다니면 이렇게 몸도 통과하고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빌려야 되는데 송희경의 몸을 빌리게 돼요. 나이 28세. 춘천 한 사람 골건 출신으로 송희경은 정말 좋아했던 남자친구랑 사별을 하면서 거의 뭐 죽지 못해 살아가요. 그 송희경의 몸을 자는 낮 동안 들어가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나는 신지연입니다. 한강이라는 오래된 남사친이 있는데 한강, 신지연, 뭐 송희경, 스케줄러, 약혼자, 절친한 친구 이 모든 사이에서 얽히는 사연들, 과거들 이런 것들을 파헤치는 재미가 있고 왜 하필 송희경의 몸에 빙의하게 되었던 건지 막 이런 이유들 뒤에 가서 떡밥을 계속 회수를 하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엔딩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는 거 하지만 엔딩 빼고 다 좋았다. 나름 현실적으로 49일 이것도 추천합니다. 그 다음 슬기로운 감방생활인데요. 티빙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거든요. 감옥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각 인물들마다 충분한 서사들이 있거든요. 하나하나 좀 깊게 들어간 느낌? 그래서 그런 서사들을 보는 재미도 있고 주된 내용을 보자면 이 메이저리그 진출을 앞둔 최고의 슈퍼스타 야구선수 재혁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자기 여동생 방관하는 현장을 목격을 해서 그때 들고 있던 트로피로 머리를 내리치게 되거든요. 대중들의 의견은 정당방위다. 그래서 구치소에 있을 때 빠져나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감옥을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감옥에 있는 인물들하고 지내면서 삐그덕대기도 하고 서로 맞춰가는 또 다른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재혁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옛날에 야구를 같이 했던 준호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야구를 포기하고 지금은 교도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혁을 도와주기 위해서 재혁이 있는 교도소로 옮기면서 의지하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에요. 제일 그만해. 제일 그만해. 야, 그만해. 제일 그만해. 제일 그만해. 여기의 캐릭터들이 전 정말 너무 하나하나 다 매력적인데 물레동 카이스트, 따단 전누가 필요합니다. 해롱이, 한양이라고도 부르고요. 유대위, 불편합니다. 이해 못합니다. 법자, 형 안녕. 난 법자라고 해. 똘마니, 고박사, 몇 개라고요? 웨이트는요? 웨이트는 몇 분 정도 했습니까? 장기수 너는 나한테 오늘 딱 죽었어. 이런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고 여기도 역시 말장난 케미가 미쳤습니다. 특히나 해롱이랑 물레동 카이스트의 케미가 저는 볼 때마다 너무 웃기고요. 직기야. 다 먹고 얘기해. 에티튜드 좀 갖다. 효과음의 중요성 맛깔나는 이 드라마에서 좀 많이 느꼈어요.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야구를 포기할까까지 생각을 들게 만들 정도로 재혁이 되게 많이 힘든데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게 되고 다시 재기를 하기 위해서 교도소 안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과정들이 담겨져 있는 성장기? 여기의 명장면은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양이의 선택이라고만 말씀을 드릴게요. 보신 분들은 다 하실 것 같은데 되게 충격이었어요. 저는 너무 충격이어서 놀랐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슬기로운 감방생활도 진짜 추천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도깨비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해서 뭐 할 말이 없지만 티빙,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에서 보실 수 있고요. 로그라인 읽어드리겠습니다. 불멸의 삶을 끝내기 위해 인간 신부가 필요한 도깨비. 그와 기묘한 동거를 시작한 기억상실증 저승사자. 그런 그들 앞에 도깨비 신부라 주장하는 죽었어야 할 운명의 소녀가 나타나며 벌어지는 신비로운 낭만설화. 역적으로 몰리면서 자신이 지키던 두 분의 칼에 죽어가는 이 김신이라는 사람. 어떤 신적인 존재로부터 벌인지 뭔지도 모를 죽지 않는 삶을 받았고 지금까지 935년 동안 늙지도 않고 똑같은 얼굴로 살고 있죠. 주근이 꽂았던 그 검이 꽂혀있죠. 죽으려면 그 검을 뽑아야 되는데 그 검은 도깨비 신부만이 뽑아줄 수 있죠. 근데 뜬금없이 자기가 도깨비 신부라면서 나타난 19살 소녀가 있죠. 지은탁. 어려서부터 이 지은탁은 귀신을 보면서 살았고 좀 남달랐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못된 이모랑 자식들 밑에서 살아가지고 거의 신데렐라 삶을 살았거든요. 그렇게 암담했던 은탁이의 인생에 도깨비가 나타난 거죠. 촛불 불 때마다 이제 도깨비가 자기 앞에 나가서 도와주고 지켜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저승이. 김신이랑 앙수 케미를 자랑하는 저승사자. 계속 눕는다는데 저자는 안 돕겠습니다. 전생에 자기가 뭐였는지 왜 저승사자가 된 건지 전혀 기억이 없어요. 다 사라진 채 저승이 일을 하고 있고 써니라는 처음 보자마자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흐르게 되죠. 이 네 사람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펼쳐지는 이야기고 결론적으로 과거가 엄청나게 얽혀져 있죠. 떡밥 회수하는 재미가 있고 진짜 장담하는데 제가 처음에 도깨비를 볼 때 엄청 기대하고 1화를 봤는데 1화가 생각보다 좀 재미없었거든요. 그래서 2화를 볼까 말까를 엄청 고민하다가 2화를 봤는데 도깨비는 2화부터예요. 왜냐면 1화는 935년 전 이야기를 조금 설명적으로 보여주는 신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2화부터가 끝내줘요. 무조건 견디시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한 옥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제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뭐냐면 저는 항상 멜론 차트 같은데 1위에 있는 거를 그때 당시 안 듣고 뒷북 치는 스타일이거든요. 드라마도 엄청 유명해서 막 히트 치는 거 안 보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혹시나 그래서 도깨비를 안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한 번만 믿고 봐보세요. 진짜 재밌고 겨울에 생각나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여기에 명장면. 은탁이가 검을 보는지 안 보는지 몰랐던 순간에 갑자기 여기 검이요 하면서 두둥 하면서 그 연출적인 부분 너무 멋있었고 너 안 보여. 보이는데 진짜? 이 검. 너무나 유명한 씬 있죠? 런웨이 씬. 긴 롱코트 입고 걸어오는 명장면. 워낙 많지만요. 지금 딱 생각나는 게 그 두 개네요. 그래서 도깨비도 여러분 한 번은 꼭 정주행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드라마 작가지망생의 인생 드라마 탑10 다음에는 플랫폼별로 장르별로 이렇게 해드릴까봐요. 제가 탑10을 뽑다 보니까 다 로맨틱 코미디 쪽인데 거의 그래서 장르별로 추천해드려도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이 나신다면 한 번씩 꼭 보시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